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그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아주 뼈가 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그러니까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2021년 1월달, 2월달에도 보지 못한 현상이고, 재작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뉴욕의 그 당시에 확진자가 막 폭증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부스터 도즈를 맞아야 된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는 백신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백신은 일종의 그런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각종 논문에 근거해서 그런 이제 강의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백신 반대론자들한테 찍혀가지고요. 제가 무슨 뭐 백신 회사에서 뭐 돈을 받고 백신은 뭐 홍보대사가 됐다는 둥, 아니면 무슨 뭐 일루미나티의 뭐 하수인이라는 둥, 뭐 666이라는 둥, 뭐 악마라는 둥, 온갖 제가 욕을 다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만을 제가 강의를 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또 대다수의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반대하고 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황한 그런 댓글을 쓰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상당히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백신 성분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가 않았다. FDA에서 그 백신 성분을 뭐 공개를 하는데 55년이 걸린다고 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만 봐도 뭔가가 안전하지 않은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백신에 산화그라핀이 있다. 뭐 그게 뭐 자석에 붙는다. 그것이 인체에 들어가면은 뭐 세포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것이 무슨 또 뭐 5G하고 연동해가지고 사람의 뭐 뇌를 조종할 수 있는 뭐 기술이다. 뭐 그런 글들이 뭐 네이버에 돌고, 또 제가 강의한 그 여러 가지 그 강연들 그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뭐 백신에서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 어떤 분들이 현미경으로 백신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괴생물체가 발견됐다. 백신에 이렇게 석연치 않은 우리가 FDA가 공개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상하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백신을 장 박사가 맞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죠. 제가 백신 성분을 완전히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산화그라핀 괴생물체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백신 성분에 대한 아주 끝장 분석을 하고 mRNA 이 위대한 기술을, 정말 이걸로 인해서 의학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정말 이런 위대한 기술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소송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하버드, 예일, 브라운 대학의 과학자들이 연방정부 법무부 산하에 있는 FOIA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파이자 백신 승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에 FDA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년 9월에 제출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문제의 발단은 이들 과학자들이 요구한 32만 9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를 했는데, FDA를 대표하는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이 자료를 넘기기 전에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백신 회사의 비즈니스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비공개 처리 후 자료를 넘겨야 하는데,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조사를 하고 공개해도 된다라고 인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 500페이지 정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500페이지. 그 이유는 FDA에서 이 일을 하는 직원이 지금 10명인데 현재 400개에 달하는 다른 FOIA 리퀘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속도를 볼 때 한 달에 500페이지 정도밖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보면 32만 9천 페이지를 500으로 나누면 658개월이 걸린다는 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12로 나누게 되면 55년이 걸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백신 반대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이 이걸 말을 와전해가지고 백신 성분을 공개하는데 55년 후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을 와전을 한 거예요. 내막을 따지지 않고 FDA가 백신 성분 공개를 55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그런 음모론 전문 유튜버들의 이 가짜뉴스를 포장을 해가지고 전파해서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증가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정작 두려워해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 독감에 불과하고 방역과 백신도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코비드-19 사망자 숫자도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백신을 반대하는 거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이유를 볼 때 백신을 맞는 것이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면 당연히 맞지 않아야 되죠. 올바른 정보와 이유를 가지고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오히려 권장을 해요. 맞지 않아야 될 사람은 맞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을 해서 뭐 백신에 무슨 뭐 산화그라펜이 있다는 둥, 뭐 기생충이 들어 있다는 둥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더나 파이자 백신 성분을 완전히 분석하고요. 아울러 mRNA 핵산 백신의 원리를 설명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 목적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과학자들이 32만 9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문건을 확보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지금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게 정말 그 대중들의 안전성 뭐 그런 것을 위해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기밀사항이 있어요. 백신 회사들이 백신 성분을 완전히 공개해서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공개가 안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오늘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백신 기술, 자 모더나 백신, 자 이거 나노 입자, 여기는 지금 그 모더나 그 백신의 나노 입자를 제가 지금 이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자 이걸 보니까는 이 백신이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나노 입자는 속이 양전하를 갖는 합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 안에 mRNA가 들어 있는데 mRNA는 음전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전하를 양전하를 갖고 있는 합성 지방이 이거를 싸고 있어야 돼요. 그때 거기에 또 콜레스테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속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걸 알게 돼. 이 속에 지금 mRNA가 들어 있는데 양전하를 띠는 합성 지방이 이 mRNA,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mRNA를 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 껍데기를 보면은 여기는 인지질 성분이 있어요. 인지질이 뭐죠, 여러분?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대표적으로 레시틴이 있죠. 요즘 머리 좋아진다고, 기억력 좋아진다고 그거 많이들 찾잖아요. 그게 지금 그 인공 세포막 구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방 나노 입자가 물에 더 잘 녹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패그가 있어요. 패그가 뭐냐면 여러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죠. 에틸렌 글라이콜이 뭐죠? 여러분 그 자동차의 부동액 아시죠? 자동차가 그 엔진이 겨울에 얼지 말라고 그 물에다가 한 몇 대 몇의 비율로 그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거거든요. 그게 에틸렌 글라이콜이야. 근데 여기 보면 패그, 그러니까 폴리니까 그 에틸렌 글라이콜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지방 나노 입자가 물에 잘 녹게끔 도와주고 또 그 패그 입자가 길다랗게 실처럼 빠져나가서 그런 대식 세포들이 이러한 그 mRNA 그 나노 입자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리포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항암제 중에 덕소로비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리포솜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리포솜을 보면은 이 인공 세포막 안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물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각종 항암제들이 이제 여기 둥둥 떠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인데, 이 mRNA 기술이 적용된 이제 모더나 기술, mRNA 나노파리클 기술이 적용된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안이 꽉 차 있다는 거야. 거기에 뭐가 차 있다? 콜레스테롤과 이제 합성한 양전하를 띠는 지방이 여기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고,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막과 유사한 그 인공 이제 막이죠. 그것은 그 인간의 세포에서 흔히 발견되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을 이용해 가지고 단층으로 구성된 그런 세포막과 유사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래도 물에 잘 안 녹을 것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패그를 달았어요. 패그. 그 마치 가지를 갖다 이렇게 분출해 가지고 대식 세포가 이것을 잡아먹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그 모더나 이제 파이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성분을 하나하나 다 분석할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인데 이 인지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약간 이렇게 콩나물 머리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콩나물 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머리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음전하를 띠는 포스페이트 인산이 있죠. 그게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기름에 잘 녹는 그 콩나물에 보면은 그
그 뿌리 같은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머리가 바깥을 향하게 돼 있고 그 기름에 잘 녹는 탄화수소 그 체인은 세포막 안쪽을 향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mRNA 백신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세포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포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mRNA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화학 시간에 그 헥산의 그 골격을 보시면 여기 헥산의 골격은 이 포스페이트, 음이온이 많은 포스페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포막 아까 그 표면을 자 보시면은 거기도 또 음이온이 많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지질의 그 머리 부분이 뭐예요? 포스페이트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포스페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세포막 표면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름에 잘 녹는 탄화수소 그 뿌리 부분은 요 세포막 안쪽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음전하가 많은 mRNA가 세포막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음전하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 같은 것끼리 만나면은 서로 리펄션이 일어나서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음전하가 풍부한 mRNA가 세포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음전하를 양전하를 갖고 있는 지방으로 싸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그 포장을 한 그 내용물을 또 콜레스테롤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안정시키고 그거를 인지질로 포장을 하고 그게 물에 좀 더 잘 넣게 장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세포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mRNA 백신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 파이자가 이제 그 특허가 있으니까 음전하가 많은 mRNA를 싸는 합성 양전하를 띠는 지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라고 그래요. 산성일 때는 양전하를 띠는 합성 지방으로서 음이온이 풍부한 mRNA가 면역세포에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싸가지고. 여러분, mRNA가요, 얼마나 이 핵산 분자가 이게 약하냐면은 이거는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냥 물에다 넣어놓기만 해도 이게 가수분해가 돼. 그리고 우리 그 혈액에는 라이보뉴클리에이즈라고 하는 mRNA를 파괴하는 효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주사하는 즉시 이거는 절대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하고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양전하를 띠는 합성 지방을 이용한 거죠. 모더나 같은 경우는 SM102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아민이 있죠. 여기 나이트로젠이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탄화수소 체인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이 나이트로젠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염기죠. 이게 이제 산성 환경에 가서는 여기에 프로톤이 붙어가지고 이게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양전하를 띠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전하를 띠는 것은 아까 그랬죠. 음전하가 많은 그 세포막하고 붙어가지고 침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그 mRNA 기술에 이용된 이런 양전하 그 지방이 굉장히 독성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이걸 동물들에게 줘보니까 독성이 너무 커가지고 꿈도 꾸지 마라. 이걸로 했다가는 백신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거는 절대로 백신으로 성공할 수 없다. 초기에는 이제 그랬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SM102에서 이게 지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양전하를 체액의 pH가 낮아지면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체액의 보통 이제 중성 pH 7.4에서는 양전하를 안 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 이걸 보고 이제 아이오나이저블 이제 리피드라고 그래요. 이걸 이용해서 초기에 합성 지방 나노 입자가 가졌던 그 독성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ALC0315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를 이용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아민이 있고 거기에 탄화수소 체인이 3개가 연결되어 있죠. 이걸 털셔리 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보통 중성 pH에서는 이게 중성이지만 세포 안으로 이제 그 리피드 나노 입자가 세포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엔도사이토시스라 해가지고 막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 엔도점 안에는 pH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양전하를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은 그 엔도점 세포막을 갖다가 파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게 되는 바로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ALC0315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부작용을 생각할 때 백신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만약에 부작용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 SM102하고 ALC0315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초기에 나온 가지가 4개가 붙어요. 그거는 항상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
pH에 따라서 양전하를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걸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독성을 많이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리액토제네시티,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초기에 나온 리피드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완화가 됐다는 것을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분이 뭐냐? 페질레이티드 리피드라는 거죠. 페그가 뭐예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물에 잘 녹는 부동액 주성분 에틸렌 글라이콜 여러 개가 합성 지방에 붙어서 물에 잘 녹는 길다란 페그가 실처럼 퍼져서 여기는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죠. 그것은 아까 그 인지질층에 박혀 있고 이 페그는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노 입자가 이게 주사했을 때 우리 몸의 체액에 잘 섞이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하고 파이자를 보니까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ALC0159라고 하는 페질레이티드 리피드를 이용했고요. 파이자 백신은 페그 DMG를 이용했어요. 지금 두 번째 백신의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전 중에 하나가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게 이 페그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요. 이 페그가 화장품에도 들어있고 치약에도 들어있고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페그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항체가 있는 사람이 이런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떻게 돼요?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모더나 백신과 파이자 백신에서 이 페그를 이용한 지방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페그를 붙이지 않고서는 이 백신의 성능이 감소가 됩니다. 왜 그래요? 첫째, 물에 잘 안 녹고 물에 잘 녹지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주사하는 즉시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식세포가 잡아먹지 못하게 이 페그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방해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mRNA 백신의 부작용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페질레이티드 리피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분. 자, 모더나 파이자가 뭘 이용했냐? 레신을 이용했어요. 이 레신이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레신이 뭐죠? 이게 포스파티딜 콜린을 갖고 있는 인지질인데 이게 포스파티딜 콜린이 뭐예요? 이게 바로 뇌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머리 좋아진다고 이거를 많이 먹는데 아무튼 세포막의 주성분이 바로 레신이에요. 뭐 레신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특별히 이게 독성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혹시 엔티포스폴리피드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에 또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혈전이 잘 생겨요. 이런 mRNA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긴 사람들 중에 항인지질 증후군 환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mRNA 백신과 관계된 이 부작용을 이제 분석할 때 이렇게 백신의 성분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레신 이 자체는 뭐 건강식품으로도 우리가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거의 99.99%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신에 들어있는 레신 성분이 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극소수의 이거에 관한 항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에 의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이온을 띠고 있는 그 지방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죠. 초기에 개발된 건 너무 독성이 세서 다 폐기 처분됐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백신의 부작용을 이해하는 그 기전을 이해하는 단서들이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비동물성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건 베이라 시토스테롤이라고 이거는 식물성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왜 들어있냐면은 인지질만 가지고 안 돼요. 인지질 그 중간중간에 그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어 가지고 기름에 잘 녹는 것끼리 이렇게 서로 잘 뭉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러한 비동물성 콜레스테롤이죠. 그게 지금 모더나하고 파이자 백신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RNA죠. mRNA도 이번에 변형을 했는데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세븐메실 구아노신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캡이라고 그래요. 모자에다가 약간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를 붙였다는 거죠. 이거를 붙인 이유는 이걸 통해서 변형된 mRNA가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세포가 이거를 바이러스로 오인하지 않고 인터페론 합성을 유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트릭을 쓴 거고 그 외에 소금 및 설탕이 들어있다 그래요. 예. 이건 그 pH를 맞추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투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백신이 제조, 냉동, 배송, 저장되는 동안에 백신 분자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인데 뭐 특별히 위험한 건 없어요. 뭐 소금하고 설탕 좀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백신 부작용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변형 mRNA 시퀀스예요.
이게 바로 백신 회사들이 공개하지 않은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그 mRNA 기술의 핵심 기술이 예전에 제가 S2P 뮤테이션이라는 거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존슨앤존스, 모더나, 파이자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우한에서 나온 그 스파이크 단백질 지네틱 코드를 그대로 이용한 게 아니고 아미노산 2개를 갖다 프롤린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백신에 의해서 발현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안정된 구조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프리퓨전 컨포메이션이라 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에 가서 붙기 전에 그 모양이죠. 이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만 탁 건드리게 되면 이게 마치 용수철처럼 이게 딱 이렇게 펴지게 돼. 이렇게 되면 이거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은 이거는 꽝이에요. 포스트 퓨전 이 모양을 가지고 항체를 인체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코비드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힘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신에 의해서 세포에 발현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구조를 오랫동안 안정되게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그 우한에서 나온 그 스파이크 단백질 아미노산 시퀀스에 2개를 갖다 프롤린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게 이 기술 때문에 mRNA 백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신 회사들이 정확하게 프롤린을 어디에다 껴놨는지 그거를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하버드와 브라운 대학과 예일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싶어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FDA에다가 아마 FOIA 그 리퀘스트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봐야겠다.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정보죠. 이것만 알면은 각 나라들이 mRNA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금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무슨 뭐 그 리피드 나노 입자 이런 거는요. 간단해요. 그거 만든 또 제약회사들 거기다가 그냥 라이센스 체결해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그거 갖다 쓰면 되는데 이 기술이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이게 틀려. 분명히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프롤린 위치를 똑같이 안 썼을 거라고. 각자 이거를 특허를 걸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백신 회사들이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핵심 사항이라고. 근데 이거를 공개하겠냐고 백신 회사들이요. 근데 프롤린의 위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프롤린의 위치가 뭐 스파이크에 S1에 있든 S2에 있건 뭐 어디에 붙어 있건 그것이 백신의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maybe 55년 후에 공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백신의 안전성을 결정하는데 FDA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써도 된다라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 이 정보가 저는 이센셜하다고 보지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 비즈니스 프라이버시 그것도 법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거에 또 저촉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대중들에게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32만 9천 페이지의 그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블랭크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해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킹 자료를 이게 또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RNA 시퀀스를 보시고 여기 보면은 그 유전자 그 지네틱 코드 이 테이블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프롤린이잖아요. 프롤린 같은 경우는 지네틱 코드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여기 프롤린 CCU, CCC, CCA, CCG 바로 이러한 코드가 보이면 이게 바로 프롤린을 만드는 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mRNA 시퀀스를 가지고 하나씩 다 보세요. 그래서 프롤린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이거를 매뉴얼로 하자니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롤린 시퀀스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의 기밀을 다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게 되는데 이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걸 GitHub에다 올렸어요. 근데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좋은 mRNA 기술을 만들어야지. 그 SP2 뮤테이션 그거를 갖다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좀 얄밉지 않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술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모더나 파이자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산화그라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산화그라핀 나노 입자는 나노 입자가 이 백신 성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백신 회사는 이걸 슬그머니 집어넣고 공개를 안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S2P 그 뮤테이션 그 프롤린 위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그건 특허 상황이니까 만약에 백신 회사들이 산화그라핀을 정말로 백신에 이용했다면
이거 100%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공개 안 하면은 이거는 완전 불법이죠. 그리고 산화 그라핀이 정말 들어갔다 이거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라핀인데 이거를 산화시키면 이게 그라핀 옥사이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화학 구조를 좀 알면은 여러분 이 구조는요. S2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구조는 굉장히 딱딱해.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면도칼 같은 구조예요. 이게 바로 면도칼 같은 구조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조가 만약에 모더나 파이자 백신에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나노 입자 얘기했잖아요. 그 세포막 성분, 그 인지질로 된 세포막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말랑말랑한 그 지방 나노 입자들이 촘촘히 쌓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노 입자 단번에 파괴하게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 회사들이 이런 거를 거기다 넣으면은요, 그 백신은요, 마이너스 1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도에 넣어놔도 이거는 쓸모없는 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절대 산화 그라핀은 백신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넣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백신 성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백신 회사가 이거를 넣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자들이 연구하기엔 좋은 주제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저같이 화학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단번에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분들이 뭐 현미경으로 보니까 뭐 괴생물체 같은 게 보였다는데 그게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나노 입자가 아무리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깨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갔다든가 핸들링을 잘못하면 이게 나노 입자가 깨질 수가 있는데 그 나노 입자, 그 나노 파리클에 그 밖을 싸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인지질이고 거기에 패그가 박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죠.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서브 나노 파리클들이 있거든. 근데 그건 어떻게 되지? 그 가운데는 이제 mRNA가 있고 그거를 싸고 있는 양이온으로 된 그 합성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콜레스테롤 그 덩어리지.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물에 안 녹잖아요. 여기 패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지질이 없으니까 물에 잘 녹는 그 머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설렁탕 국물을 보면은 그 기름끼리 막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죠? 막 그 어때요? 막 색깔이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걸 콜로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지방 입자들이 서로 모이는 거야. 그것이 현미경에서 보면은 마치 미생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히드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미잘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인공구조물이다. 생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나노 입자를 연구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분들이 이런 그 물에 녹지 않는 거 패그가 없으니까. 왜냐면 아까 그 껍데기가 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백신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이걸 로지스틱을 잘해도 일부 나노 파리클은 깨져가지고 안에 있는 이 지방 입자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것들은 그냥 나오면은 콜레스테롤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뭉치게 돼 있어요. 기름에 잘 녹는 것은 기름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백신은 물에 떠 있잖아. 그 속에 아까 뭐 설탕도 들어있고 뭐 소금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들이 뭉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이 현미경에서는 세포로 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더나와 파이자가 개발한 mRNA 백신은 S2P 기술로 돌연변이 mRNA를 이온화가 가능한 합성 지방, 식물성 콜레스테롤, 레시틴, 패그가 달린 합성 지방을 이용해서 만든 매우 유연한 인공 세포막 구조물을 한 나노 입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볼 때 산화 그라핀과 같이 단단한 나노 입자는 오히려 지방 나노 입자와 섞일 때 인공 세포막 구조물을 단숨에 파괴할 것이므로 백신 회사들이 절대로 이런 자충수를 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기다 탄소 나노 입자인 그라핀 옥사이드를 넣었다는 거는 그거는 물리화학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그 백신을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는 물리학적 생화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음모론자들이 일반인들을 낚시로 엮을 때나 쓸모가 있을 뿐 조금이라도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라면 단순의 거짓 정보인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신의 나노 입자의 그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초저온 무균 상태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이 백신이 그러한 상태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기생충이나 원충류 같은 생물 존재가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이고 단지 지방 나노 입자의 인지질층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mRNA를 싸고 있는 합성 지방이 물중에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자, 백신 성분은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지만 자세한 제조 프로토콜과 mRNA 돌연변이의 위치 정보는 백신 회사의 기밀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고 안 하고가 백신의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는 이와 유사한 백신을 만들고 싶은 야망이 큰 과학자들이나 사업가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정보지만 백신의 안정성을 결정해야 되는 FDA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프라이버시 액트에 의해서 수를 당하게 되니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32만 9천 페이지에 달하는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게 된 데 사용한 그 모든 자료를 그냥 원한다 그래서 단숨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의 그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도 있죠. 그다음에 백신 회사의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리뷰를 해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라고 씨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500페이지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요청을 받은 게 400개래요. 10명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55년 후에나 이게 완전히 공개된다는 얘기지 백신 성분이 55년 후에 공개한다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정말 조심하세요.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맞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절대 맞으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에 백신을 1차를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혈전이 생겼다든가 그런 사람은 절대 맞으면 안 되죠. 아니면 내가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은 맞으면 안 되죠. 그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저는 1000%, 10,000% 지지하고요. 어떤 의학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뉴스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기초해서 백신을 맞지 말라고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백신의 부작용, 여러분들이 하도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왜 그게 생기는지, 혈전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20%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